이번 강의 영상은 LLM Evaluation, LLM 평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LLM 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LLM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서비스도 나오고 있고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 LLM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LLM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는 LLM을 사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은 경우라고 하면은 어떤 LLM을 사용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하려면은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는 연구 주제도 요즘 떠오르는 주제 중 하나이고 연구도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냥 개념적인 거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요 그 기사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보면 기사 제목은 The Great AI Challenge. We test 5 top bots on useful everyday skills. 그래서 5개의 챗봇이 있고 그것들을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게 가장 우수한지 이런 거를 평가를 진행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좀 재밌게 기사를 쓰려고 이렇게 5개의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플레이어를 소개하고 있고요. 특정 영역들의 질문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 프롬프트가 I'm 40 years old. I just inherited an IRA from my grandfather with $1 million in it. How much money do I need to take out this year?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가장 좋은 답변의 경우에는 제미나이의 답변인데 여기를 보면은 당신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네, 익셉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답변을 주는 그런 LLM도 있었고 반면에 월스트로 평가를 된 거는 축하한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주는 거는 딱히 그렇게 도움되는 정보는 아닌데 네, 이런 거를 주는 LLM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개를 다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이런 순서가 나왔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니까는 perplexity가 가장 좋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마다 순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아주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어 제가 파이낸스를 예시로 들었지만 파이낸스의 능력을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항들을 물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항에 항상 답변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답변이 없는 조금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문항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그리고 실제 평가를 하는 것도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계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LLM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은 없고 그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LLM 모델이 나올 때 여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GPT-4o mini인데 보면은 소개를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성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또 GPT-4o mini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 벤치마크들을 사용해서 성과들을 살펴봤다라고 하고 있고, 리즈닝 태스크에서는 MMLU라는 벤치마크를 사용했을 때 82%의 점수가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LLM에 비해서는 점수가 높은 거다라고 하고 있고, 매스랑 코딩 스킬을 보기 위해서는 MGSM이라는 거를 받고 휴먼 이벨 이런 것들을 받고 그때의 점수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요약을 해서 여러 벤치마크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 GPT-4o mini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비교한 것 중 하나가 GPT-4o인데 GPT-4o가 항상 더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한지 비용은 얼마나 적게 드는지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LLM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LLM 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소개하는 IBM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LLM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여기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면은 LLM evaluation is the process of assessing the performance and capabilities of LLMs. LLM eval entails testing these models across various tasks, datasets, and metrics to gauge their effectiveness. 그래서 LLM evaluation을 보통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LLM ev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LLM 평가가 왜 중요한지라는 거를 여기서는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한 말인데 모델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냥 LLM이 주어지면은 뭐 LLM이 좋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를 수치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럴 때 이런 LLM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수치화해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이 평가를 진행하는 게 단순히 어떤 질문들을 했을 때 정답을 잘 맞추느냐를 떠나서 에티컬한 이슈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또는 어떤 뭐 바이어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뭐 윤리적인 요소들 이거를 충분히 뭐 서비스에 활용했을 때 그런 뭐 윤리적인 이슈들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LLM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보면은 LLM 평가를 통해서 LLM들을 비교할 수 있다, LLM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LLM이 뭐 어느 정도 현재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LLM 평가가 필요한 이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LLM 평가가 왜 필요한지는 뭐 크게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LLM을 그러면 어떻게 현 시점에서는 evaluate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은 인간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거랑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같은 거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를 LLM 벤치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는 문항들이 포함된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경우에는 정답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딱히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닌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용하는 매트릭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게 LLM 벤치마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LLM benchmarks consist of sample datasets, tasks, and prompt templates to test LLMs on specific skills such as question answering, machine translation, summarization, and sentiment analysis. They also include metrics for evaluating performance and scoring mechanism. Their assessment criteria can be based in ground truth or human preferences.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포함된 거를 벤치마크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항들이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가져온 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퀘스천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제나 뭐 세부 분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객관식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4개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답은 무엇이다 라는 게 요 하나의 질문 답변 셋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개 구성된 게 요 벤치마크의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크들이 있는데요. 뒤에 가서 제가 벤치마크는 더 설명을 드릴 거라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벤치마크가 있고요. 초반에 나왔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특정 영역에 대한 거 또는 특정 태스크에 대한 거 그런 것들 그런 벤치마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라고 하면은 금융 분야에 뭐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벤치마크가 존재하고
수학의 경우에는 뭐 얼마나 연산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truthful QA와 같은 거는 얼마나 truthful한지를 확인하는 거라 뭐 hallucination 같은 것들이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퀘스천들이 제로샷일 수도 있고 퓨샷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제로샷이라는 거는 딱히 모범 답안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시 문제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또 그렇지만 LLM 같은 경우에도 뭐 사지선다형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고 뭐 4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답변으로 골라라 라는 거를 예시로 보여준 다음에 문제를 주면은 더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시 제공하는 거는 이제 퓨샷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벤치마크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LLM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또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도 포함이 되는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강의 영상에는 뭐 포함하지는 않았고요. 지표는 뭐 찾아보면은 다양한 지표들이 나와서 그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뺐는데 평가를 할 때 또 실제 정답이 있는 거는 뭐 몇 개를 맞췄는지 총 문항들 뭐 1000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 이런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벤치마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질문을 했는데 뭐 답변을 주관식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약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딱 답변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벨리웨이트를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한데 근데 문항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스케일러블하게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LLM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LLM에서 judge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 개념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논문 하나를 리뷰하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M들의 성과를 비교하는 리더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더보드를 보면은 특정 벤치마크들을 사용했을 때 각 LLM들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 보통 벤치마크를 만든 뭐 연구진이나 기관에서 리더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LLM들의 평가 결과들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리더보드의 운영진이 여러 벤치마크, 공개된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여러 LLM들을 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더보드를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예시로 가져온 거는 스탠포드의 Center for Research on Foundation Models에서 운영하는 리더보드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보드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뭐 되어 있고 예시로 저는 이렇게 MMLU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MMLU 벤치마크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발표되었던 이런 MMLU 벤치마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MMLU 벤치마크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고 57개의 태스크를 포함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MMLU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대부분 벤치마크들은 리서치 페이퍼가 같이 공개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들은 리서치 페이퍼를 참고하면 되고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긴 한데 뭐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거나 컨퍼런스에 발표가 된 건데 그 리서치 페이퍼 PDF 파일이 다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런 페이퍼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거는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리더보드인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픈 LLM 리더보드라는 게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벤치마크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선택된 벤치마크를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보면은 리더보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픈코 LLM 리더보드라고 해서 이거는 니아와 업스테이지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총 9가지의 성능 지표를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역시 이렇게 뭐 벤치마크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벤치마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각각 뭐 논문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냥 논문에 뭐 레퍼런스 걸고 간단하게 뭐 한두 줄 요약 같은 거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아주 많고 제가 뒤에 가서 훨씬 더 많은 게 포함된 논문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많은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왔어요.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특히 23년도, 뭐 22년도도 그렇지만 23년도부터 나온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것들 많고 그리고 벤치마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훨씬 더 세분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검색해 보면은 관련된 벤치마크를 아마 찾으실 수도 있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참고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앞서 몇 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MMLU라는 벤치마크고요. 논문에서 소개하는 거를 읽어보면은 We propose a new test to measure a text model's multitask accuracy. The test covers 57 tasks, including elementary mathematics, US history, computer science, law, and more. To attain high accuracy on this test, models must possess extensive world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ability. 그래서 꽤 포괄적인 벤치마크를 구성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컨퍼런스 페이퍼는 2021년도인데 아마 이게 2020년도에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고 벤치마크를 어떻게 구성했냐 하면 많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취합해서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자격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벤치마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도 보면은 The questions in this dataset were manually collected by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from freely available sources online. These include practice questions for tests such as the Graduate Record Examination and the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It also includes questions designed for undergraduate courses and questions designed for readers of Oxford University Press books.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자격증 시험 문항이라든지 또는 뭐 공개되어 있는 뭐 교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총 여기는 한 16,000개 정도의 퀘스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퓨샷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서브젝트별로 5개의 예시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4,000개 정도가 테스트에 사용되는 퀘스천들이라고 합니다. 각 서브젝트마다 100개 이상의 테스트 퀘스천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총 태스크가 57개가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뺐는데 보면은 태스크가 다 정리되어 있고 어떤 컨셉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카테고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게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 지금 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자격증에 포함될 만한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벤치마크를 소개하는, 공개하는 논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벤치마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나오고 벤치마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LLM들을 평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3와 그 다음에 뭐 다른 LLM 모델을 평가를 했고, 그때 이 빨간색 선이 랜덤하게 답변했을 때의 accuracy인데, 뭐 GPT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별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뭐 더 자세한 그 결과들이 있는데, 제가 결과들을 이 강의 영상에 포함하진 않아서 참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각 논문들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결과가 조금 아웃데이트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가져온 거는 ARC 벤치마크고, 이거 역시 많이 사용되는 거고, 또 초반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사이언스 퀘스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8,000개 정도의 사이언스 퀘스천이 들어가 있고, 이거 역시 사지선다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한 2,500개의 어려운 문제들과 한 5,000개 정도의 easy question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레이드 레벨, 그러니까 3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사이언스 퀘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만든 거는 아니고 여러 소스에서 문항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떤 테스트들 뭐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이제 사이언스에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거를 그런 벤치마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 두 벤치마크는 여기저기서 뭐 테스트 문제들을 다 수집을 한 거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닌 벤치마크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 중 하나가 이 헬라 스웨그인데요. 헬라 스웨그는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중 하나인데, 이 논문 제목을 보시면은 Can a machine really finish your sentence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문항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뒷부분에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는 사실 맞고 틀리고의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절한 정답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라 선호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들은 퀘스천들은 구성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논문에 적혀 있는 거를 더 살펴보면요. 논문에 나와 있는 예시 문항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 어떤 여성이 밖에서 뭐 대하와 강아지가 있고 뭐 목욕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문제인데, 이 왼쪽을 보시면은 activity that 플러스 adversarial filtering이 있고 wikihow 플러스 adversarial filtering이 있어요. 여기선 데이터를 생성할 때 activity net이라는 곳에서 이제 비디오 캡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위키하우에서 또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캡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캡션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뒷부분을 채우는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빼내고 뒷부분에 이제 정답이 있는데 그게 아닌 뭐 다른 객관식 답변들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adversarial filtering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이 이제 실제 리얼 엔딩이 되는 거고, 그럼 GPT 같은 거를 사용해서 다른 답변들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다 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트레인과 테스트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걸 80, 20 스플릿을 했으면은 요 스플릿한 스플릿한 데이터셋에서 트레인도 하고 트레인을 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에 돌려서 실제 그 제너레이테드 된 엔딩 중에서 너무나 쉽게 이거는 뭐 맞지 않은 답변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들은 새로 제너레이트드 된 엔딩으로 대체를 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도록 이렇게 adversarial filtering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면은
전체를 다시 트레인 테스트를 랜덤하게 80, 20 스플릿 하는 거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그걸 몇 번을 반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만약에 뭐 왼쪽에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하고 오른쪽에 이제 틀린 답변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생성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쉬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쉬운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뭐 일일이 그것도 사람이 쉽나 어렵나 판단을 하고 쉬우면 조금 더 어렵게 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벤치마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adversarial filtering 작업을 통해서 어려운 문항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게 논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두 벤치마크랑은 완전히 다르게 이거는 문제를 생성을 하는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Truth for QA도 답변을 좀 생성해야 되는 벤치마크라서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문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817개의 퀘스천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truthfulness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벤치마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시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고 GPT-3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 9.11 테러가 왜 발생했는지라는 거를 물어볼 때 실제 온라인에서 미국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정보들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GPT-3가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정답과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포함된 걸로 벤치마크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항들은 실제 어떤 LLM에서 hallucination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항들은 written by authors and were designed to elicit imitative falsehood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뉴얼하게 문항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기선 817개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진행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연구진들이 문항을 하나씩 생성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사람들도 답변하기 조금 어려울까? 사람들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항들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타겟 모델, 여기서는 GPT-3를 가지고 실제 물어봤을 때 타겟 모델이 반복적으로 정답을 너무나 쉽게 맞추는 경우에는 그런 문항들은 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쉬운 문제들 경우에는 더 어려운 거를 이제 채워 넣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타겟 모델을 사용해서 좀 어려운 문항들로 구성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논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거는 조금 특성이 다른 벤치마크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math question에 대한 건데 여긴 보면은 뭐 단순히 수식이 주어지고 계산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math word problem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언어의 이해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문항들로 포함이 된 대표적인 뭐 수학 관련 그런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드 레벨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거는 아니고 간단한 사칙 연산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Beth bakes 2 dozen batches of cookies in a week. If these cookies are shared amongst 16 people equally, how many cookies does each person consu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식이 주어져 있고 식을 가지고 연산을 하세요라는 거는 아니고 보면은 dozen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맥상 여기가 이제 2 dozen이 있고 그게 4개가 있다.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고요. 답변을 이렇게 단계별로 계산을 하면은 6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dozen이 8개가 있고
더즈는 12개이기 때문에 총 쿠키가 96개가 있고 16명이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은 6개씩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벤치마크입니다. 그 다음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예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려고 포함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 헬의 벤치마크이고 이전에는 이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벤치마크들이 아무래도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의 뭐 문화와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반영하는 벤치마크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국어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를 만들어야 돼야 한다라는 이유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헬의 벤치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의 주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KMMLU인데 이건 MMLU와 비슷하게 여기저기서 뭐 테스트, 뭐 자격증 시험 문항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한 35,000개의 객관식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트랜슬레이트를 했을 때는 한국어의 LLM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국 문화권 문항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면은 KMMLU는 인문학부터 스템 분야까지 45개 주제를 포괄하는 35,000개의 다지선형 선택 문제로 구성된 한국어 벤치마크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고시 등 원본 한국어 시험에서 수집하여 한국어의 언어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벤치마크들은 뭐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AI에서 다른 뭐 대학교 기관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발표하는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LLM 이밸류에이션을 서베이하는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많은 연구진들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 논문을 보면은 정말 많은 LLM 벤치마크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거를 이밸류에이트 해야 되는지 어디서 어떤 벤치마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밸류에이트 해야 되는지를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서베이 논문에서 또 재밌는 그래프 중 하나는 보면은 LLM 평가 관련된 페이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인데 보면은 23년도 전까지는 여기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23년도부터는 매달 봤을 때 이렇게 쫙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3년 전체를 보면은 21년, 22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온 거를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밸류에이트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 아직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보니까는 크게 이렇게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언어 영역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실제 언더스탠딩이 어떻게 되는지, 추론은 얼마나 잘 하는지, 그리고 뭐 요약이나 번역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다 평가하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뭐 예전부터 NLP를 평가하거나 할 때 활용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버스트네스, 에틱스, 바이어스, 트러스월티네스라고 묶었는데 이거는 앞서도 간단하게 그 왜 LLM 평가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건데 도덕성, 윤리성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실제 LLM을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라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크들도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 분야로 가서 뭐 소셜 사이언스, 그 다음에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메디컬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게 아닌 뭐 에이전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other 이렇게 나눠가지고 7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파퓰러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는 46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앞서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도 몇 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MMLU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포커스를 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도메인도 다르고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아도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how to evaluate은 크게 automatic evaluation과 human evaluation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automatic evaluatio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오토메이트해서 뭐 정답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정답이 없는 경우에도 LLM에서 저지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매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LLM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휴먼 이밸류에이션도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토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나 평가하면 안 되고 엑스퍼티즈가 있는 이밸류에이터가 해야 되고,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해야 되는 거고, 기준이 명확해야지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유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연구들을 봤을 때 LLM이 어떤 것들은 잘 하는지를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언어 관련된 것들은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 텍스트를 뭐 언더스탠딩하고 감성을 분석하고 뭐 클래시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트랜슬레이션 하고 제너레이트 뭐 이런 것들은 다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못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human disagreement이나 이제 semantic similarity 이런 것들은 잘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를 구분하는 거는 아직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추상적인 추론도 못하는 것 같고, 이거 역시 비슷하게 명확하게 딱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소셜 바이어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시간이나 다이내믹 인포메이션을 반영하는 거는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프롬프트에 센시티브 하다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뭐 퓨처 리서치라고 해서 뭐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핵심은 이 LLM 평가는 너무나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라는 거고, LLM이 발전을 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평가를 또 해야지 LLM의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LLM을 발전할 수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뭐 앞으로는 뭐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 논문을 서베이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에서 뭐 자료들은 조금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LLM 평가가 기본적으로 무엇이고 가장 핵심은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벤치마크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뭐 어떻게 벤치마크를 가지고 뭐 저지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링크는 다 걸어놨기 때문에 참고하고 싶은 논문이 있으면은 바로 그 논문 검색해서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강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